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진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신부볼 지방 제거를 하려고 많이 알아봤는데 네, 그 신부볼 지방 제거하는 부분이 네, 여기를 보호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빼면은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나 해서 그게 좀 걱정이 됐거든요. 신부볼은요, 네. 누구한테나 다 있는 지방이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측부 안면부를 보호하는 패딩 역할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든지 좀 과하면은 외모에서 보이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듯이 안전한 범주 내에서 적정량을 빼낸다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패딩 역할을 해준다라고도 하지만 모양을 이쁘게 잡아주거나 혹은 해부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 거는 당연해요. 진짜 그건 사실인데 너무 이제 볼살이 볼록하게 나오거나 외형에 너무 모양을 많이 미친다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소량 제거해 주는 게 맞겠죠. 또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음이지방제 매치를 하거나 혹은 쌍꺼풀 수술할 때도 그게 안구를 쿠션 역할을 좀 굉장히 중요한 지방이거든요. 그거를 수술할 때 쌍꺼풀 수술할 때도 눈두덩이가 너무 이제 지방이 많으면 이제 그걸 제거해 준다든지 혹은 눈 밑에 볼록 나와갖고 그 지방을 제거해줘도 안구 쿠션 역할을 하는 데는 지장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지방이지만 신부볼도 적정 수준에서 잘 제거해준다면은 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만큼 빼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다 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러스트로 하나를 좀 봐드릴게요. 이건 아까 제가 말로 설명했던 거를 일러스트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측부 안면부에서 이렇게 보이는 지방의 크기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아주 일부분만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제 크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말아 돌아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요거는 이제 교근이라는 구조, 우리가 씹는 구조 있잖아요. 씹는 구조, 그 안쪽을 말아서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거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바깥쪽에 있는 거, 이게 볼 쪽이거든요. 볼 쪽.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거해 주는데 적게는 한 100원짜리 동전, 많게는 한 500원짜리 동전,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양은 조금 다른데 뭐 많은 양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서 미용적으로 얼굴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 부분만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실제로는 굉장히 확대돼서 보이지만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 손가락에서 검지하고 중지 첫째 마디 요거 이렇게 합친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정도만 제거를 해도요 굉장히 많이 변화가 나타나요, 얼굴에서요. 그리고 요 정도 제거한다고 해서 얼굴 측부 안면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기능성으로 이상이 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도움이 되셨어요? 네. 신부볼을 젊었을 때 빼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럼 젊었을 때 빼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변하는가요? 굉장히 쉽게 생각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병원까지 오시길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또 해보셨을 거고 또 많이 인터넷 서칭도 해보셨을 거고 내 얼굴에 이게 진짜 신부볼이 맞는 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병원에 오셔서 이제 진료실까지 들어왔을 때는요 대부분 다 진단하신 스스로 생각하셨던 게 맞는 거죠. 되게 쉽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치아가 아프면 충치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혹은 치주염이라고 생각이 들거나 이런 생각 때문에 치과를 가듯이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걸어와서 이거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맞는 거를 속으로 생각했을 때 이미 거의 스스로 진단을 다 내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죠. 혹시 집안에 어르신, 부모님이나 가족분들 중에서 볼살이 좀 많으신 분이 있지 않냐 질문을 해드리는 건데 질문하면 맞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유전인 경우가 좀 많은가요? 유전인 경우가 꽤 많아요. 유전인 경우가 좀 많고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어떠세요?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혹시 볼살이 조금 내려가시거나 밑에 이렇게 처지신 분이 있으시진 않으세요? 없으셔서 조금 고민이신 것 같아요. 오히려 없어서? 네네네. 엄마는 조금 여기가 들어가서 광대가 더 드러나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좀 뺀다기보다는 지방 이식을 하는 걸 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질문 드리거든요. 엄마의 얼굴 혹시 네. 많이 U자세요? 이렇게 U자 형태세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아빠는? 아빠는 살짝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아빠가 있으시죠. 그렇죠? 아, 네. 그렇겠죠. 그래서 뭐 두 분 중에 한 분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젖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젖살이 빠진다. 우리 딸 대학 들어가면 다 빠져. 그거.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신부볼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이 먹으면은 오히려 더 도드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에 잡아주는 인대성 구조라든지 해박적 구조들이 나이 노화라는 과정을 겪게 되면은 얇아지고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밑지방도 마찬가지죠. 눈밑지방을 싸고 있는 경막이라는 구조가 약해지니까 늘어나게 되면서 눈밑지방이 돌출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팔자주름이라든지 마리오네트 라인도 나이를 먹으면 더 심해지는 것처럼 이 신부볼도 결국은 없어지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영원히. 네, 그게 뭐 살을 뺀다 하더라도 오히려 살을 빼면 더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피하 지방이 얇아지니까 그 안쪽에 있는 구조 자체, 신부볼 하나의 객체거든요. 하나의 장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자체가 남아있는 거니까 그게 나이를 먹으면은 잡아주는, 예전에도 제가 그런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안쪽에 우산이, 작은 우산이 하나가 펼쳐져 있는데 비바람이 많이 불고 비를 많이 맞게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대가 꺾이고 또 우산이 늘어나게 돼서 결국 못 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도 설기설기 얽혀져 있는 거미줄 같은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은 신부볼을 더 이상 서포팅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부분은 조금 원래 있던 자리는 조금 꺼지게 돼 있죠. 근데 밑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젖살, 신부볼, 심술보 이 말은 모두가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위치에 따라서 혹은 연령에 따라서 그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우리 딸 대학 들어가면 없어질 거야 하는 게 신부볼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요. 수술로만 가능하다고? 네, 수술만 가능합니다. 네. 질문에서 나이를 먹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젊었을 때 하는 게 좋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수술을 해주신다면은, 네. 아까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신부볼의 위치가 처음에는 네, 대략적으로 한 이쯤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은 신부볼의 위치 자체도 내 하방 쪽으로 이동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 하방 쪽으로 이동되게 되면은 입꼬리 아래쪽으로까지 떨어지거든. 거의 턱선에까지 걸쳐지는 경우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또 피하 지방하고 어느 정도 유착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더 젊었을 때 하시면 조금 더 수술이 쉬워요. 제 입장에서 해보면요. 근데 이미 턱선 쪽에 가깝게 입꼬리 쪽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한 이쯤 위치라고 할까요? 이쯤 위치까지 신부볼이 내려가게 되는 경우는 피하 지방하고 유착이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굉장히 신경 써서 수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노화가 진행되면은 신부볼의 위치는 내 하방 이동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소위 불리는 약간 불독살처럼. 그렇지, 불독살. 그냥 심술보. 네. 이렇게 좀 볼록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얼굴이 U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저한테 또 다른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실은 왜 안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실 넣는 거 자체는 저도 간혹 실리프팅을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합당하다고 할 때는 실리프팅을 해요. 근데 절대로 동시에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거 자체의 결과만으로도 볼 수가 있고 급할 거 없잖아요, 사실. 하는데 실까지 같이 넣으셔야지 더 효과를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제 입장에서는 좀 환자분에 대한 과잉 진료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진짜로 나중에 실을 넣어야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저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1년에 한두 케이스. 네. 좀 실을 넣으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한 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거의 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이제 그러면은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40대 중후반서부터 50대, 60대. 제가 이제 최고 연세가 많으신 분은 70대 초반도 신부볼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세요. 그래서 50대나 보통 50대 중반에서 이제 60대 이때는 조금 다르게 설명해요. 신부볼을 할 때.
어떻게 드리냐면요. 의외의 반전일 수 있겠는데 너무 교정이 많이 되실까봐 저는 두려워요. 정말 하실 수 있겠어요? 얼굴이 이 정도까지 교정이 되실 건데 오히려 젊으신 연령대 10대, 20대, 30대보다도요 그 이후의 연령대 분들을 교정을 하잖아요. 오히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너무 많이 교정이 되실 겁니다. 너무 타이트닝이 되실 거고요. 딱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까 처음 질문의 의도 자체 신고를 하면 볼이 처지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세가 더 많으시고 많이 처지신 분들 자체에서는 제가 박교정 납니다. 꼭 그 말씀 드리거든요. 어머니, 이 수술을 하시고 나서 너무 과교정이 됐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 과교정이 되셨다면은 두세 달 있다가 좋아질 거예요, 조금은요. 근데 만약에도 너무 얼굴이 샤프한 느낌이 나신다 싶으시면은 그때는 살짝 지방이식을 해서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게 아니라 조금 맞추셔야 됩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거에 동의를 하셔야지만 수술이 가능하십니다 라고까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하고 처지는 게 아니라 제 걱정은 이 교정되고 나서 너무 타이트닝 되거나 혹은 너무 따끔해 보이거나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연령보다도 중년 혹은 노년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시거든요. 의외로 많이 하세요. 네. 또 방송을 보시는 중년 여성분들 진짜 감사드리는 게 병원에 오셔서 참 저한테 많은 질문하고 용감히 또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굉장히 만족하시거든요. 뭐 거상술을 몇 번을 하셨는데도 아래쪽이 컨트롤이 안 돼서 늘 고민이 됐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젊은 연령대보다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을 수술할 때가 조금 더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너무 타이트닝 그쪽으로 얼굴이 갸름해지기 때문에 밸런스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또 교정하는 방법은 항상 존재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네.